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유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철의 취환형 고용체 강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항복점 현상에서 침입형 원자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침입형 원자의 역할에 있어서는 이 변형장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탄소 등에 의해서 전위의 이동이 저지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가공 경화가 지연되고 여기에서 항복점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전위가 이 탄소를 벗어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위의 속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전위 밀도의 증가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철의 치환형 고용체 강화에 대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치환형 고용체 형성 시 동일한 합금원소 농도에서 얻어지는 강도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즉 여기에서 어떤 농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도를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지는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바나듐 같은 경우에는 낮은 농도에서 알파 철에 대해서 강화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그래서 어떤 합금 원소를 넣느냐에 따라서도 바나듐을 넣느냐 아니면은 여기 실리콘을 넣느냐 몰리브데늄을 넣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강화 효과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치수 효과, 휴무 로데리 치수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은 철이라던가 아니면 용질 원자 사이에서 크기에 따라서 강화 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사이즈가 작은 경우, 사이즈가 큰 경우를 봤을 때 당연히 사이즈 차이가 클수록 훨씬 더 강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솔루트 컨텐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바나듐 같은 것들은 별로 크게 이 사이즈나 또는 이제 강화 효과가 별로 없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알루미늄, 몰리브데늄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실리콘 같은 것들은 훨씬 더 강화 효과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휴무 로데리 룰이라고 하는 건요, 이 크기 차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치환형에서의 이 규칙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 침입형에서의 규칙, 이 두 가지 규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환형에서의 규칙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atomic radius, 그래서 이 용질원자의 atomic radius는 그 다음에 solvent atoms, 용질원자와 용매의 이 atomic radius, 원자 반지름이 must differ by no more than 15%, 15%보다 더 차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5%보다는 더 차이가 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결정 구조, the crystal structures of solute and solvent must be similar. 그래서 결정 구조가 같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또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complete solubility occurs when the solvent and the solute have the same balance. 그래서 원자가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A metal dissolves a metal of higher valency to a greater extent than one of lower valency.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떤 원자가가 훨씬 더 이제 큰 것이 그 다음에 또 더 작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용해된다, 녹는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The solute and solvent should have similar electronegativity. 여기서는 이제 전기 음성도까지 같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크기 차이 15%, 그 다음에 같은 결정 구조, 그 다음에 원자가,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전기 음성도가 다르거나 많이 크게 다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런 고용되려고 하지 않고 전기 음성이 크면은 뭘 만드냐면은 인터메탈릭 컴파운드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 솔루션, 이 고용 강화되지 않고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인터메탈릭 컴파운드를 만든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제 침입형 원자, interstitial solid solution rules. 침입형 원자 같은 경우에는요, solute atoms must be smaller than the interstitial size in the solvent lattice.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 솔루트 아톰들, 원자들의 크기가 거기 lattice보다는 더
작아야만 들어갈 수 있겠죠. 너무 크면은 들어가기가 힘들겠습니다. 작아야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The solvent and solvent should have similar electronegativity.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비슷한 전기 음성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휴մ-로데리 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침입형 원자나 치환형 원자로 작용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5% 결정 구조, 그 다음에 원자가,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또 이제 크기, 사이즈적인 부분, 뭐 smaller,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전기 음성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앞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 치수 효과를 적용하면은 예를 들자면 15%보다 적게 차이가 나면 치환형 원자가 되기 때문에 이 15%보다 적게 차이 나는 막 85%에서 115% 정도 사이. 그래서 이 중에서도 크기 차이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치환형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침입형 원자가 있으려면 이것보다 크기가 작아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원래 크기의 한 60%, 70% 이렇게 된다면은 침입형 원자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2.5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 챕터는 입자 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홀-패치 효과를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홀-패치 효과는 결정립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강도는 높아진다라는 그런 이론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홀-패치 효과를 실제로 보시면 이 공식으로 보면은 시그마 y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0 이건 마찰 능력이니까 시그마 y에서 시그마 0를 빼면은 델타 시그마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시그마니까 강도 증가량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K에다가 K라는 거는 뭐 개수죠. 중요한 거는 D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고 하면 사실 뭐랑 같다면은 루트 D분의 1이죠, 사실. 루트 D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승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D라는 저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비례이기 때문에 강도는 더 감소하고 결정립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강도는 증가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홀-패치 효과를 같이 보시면요. 여기서 항복 강도에 미치는 입자 크기의 효과는 결정 내에서 작용하는 dislocation source. 그래서 이거 전이원이라고 하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전이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dislocation source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로부터 생성된 전이가 이동해서 결정립계에서 pile up, 쌓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결정립계에서 pile up 된다는 가정에 의해서 설명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그 전에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D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결정립 크기 자체는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라는 거죠. 작아진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yield 포인트 자체는 일로 가서 높아지는 거니까 이 온도에 상관없이 보면은 거의 어떤 관계를 가집니까? 이 선형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리니어한 관계를 가진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니어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홀-패치 효과에서도 이 K라는 이 개수를 써서 1차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루트 D분의 1에 1차원적으로 비례하는 값이니까 당연히 이 X축에서도 D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넣어준 거죠. D에 대해서는 루트 D분의 1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강도와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디슬로케이션 소스로부터 이 파일업 된다는 이 이론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거는 일단은 이 그레인 하나하나들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 퍼펙트한 크리스탈이 되겠습니다. 퍼펙트 크리스탈. 물론 그 사이사이에 디슬로케이션들, 전이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전이들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퍼펙트 크리스탈의 형태를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레인 1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그레인 2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레인이 서로 만나는 이 바운더리 영역은 어떤 영역이 되냐면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원래 가던 길이 끊어져 있는 이 형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던 길은 있는데 이 그레인 2로 넘어가려면은 이 길이 끊어진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뭐 길이 어떤 경우에 꺾이는 형태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단순하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우리가 이 칼날전이 엣지 디슬로케이션 이렇게 O자처럼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슬립 면을 따라서 이 디슬로케이션들이 움직이다가 이 그레인 바운더리를 만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디슬로케이션들이 이쪽으로 가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쌓이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정체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곧 추석이죠. 곧 추석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 지금 그쵸. 다 내일이 추석인 겁니다. 이 유튜브 영상 나가는 시점으로는 내일이 추석 그 연휴 시작. 그러니까는 물론 이번에는 뭐 이렇게 고향으로 많이 못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옛날을 생각해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런 데를 갈 때 이제 물론 추석 때 이런 때 그냥 보내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톨게이트가 있거나 하면은 차들이 그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쌩쌩 달려오다가도 그쪽에서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뭔가 요금을 하이패스를 하더라도 좀 감속을 해야 되고 뭔가 요금을 지불하는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가 신호등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뒤에서 막 시속 100km로 달려왔다고 하더라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반드시 거기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슬로케이션도 이렇게 쭉 달려오다가도 여기에서 다른 그레인으로 가야 하는 그 그레인 바운더리 지점에서는 디슬로케이션들이 더 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런 정체되는 현상 우리가 바로 디슬로케이션 파일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쌓여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냐면요. 꼭 그레인 바운더리 뿐만 아니라 트윈과 같은 이런 여러분들 쌍정이라고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이 대칭된 이런 형태, 트윈의 형태에서도 이 디슬로케이션이 가다가 더 이상 못 가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가다가요. 여기에서 원래대로 못 가잖아요. 그죠? 원래대로 못 가니까 꺾여야 됩니다. 꺾여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이 트윈 바운더리도 그레인 바운더리처럼 그 디슬로케이션 무브먼트의 베리어 역할, 그래서 디슬로케이션 이동을 막아주는 장애물의 역할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레인 바운더리나 아니면 뭐 슬립 바운더리나 아니면 트윈 바운더리나 어떤 바운더리들 또는 뭐 방해물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석출물 이런 것들 전이들이 다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 방해물이 되고 강도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전이가 잘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잘 이동하지 못하게 되면은 연신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가공 경화가 더 된다라는 겁니다.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지고 나중에는 더 연신이 더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다이나믹 아니고요. 그러니까 홀패치 이론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홀패치 효과. 그레인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강도는 높아진다라는 게 바로 홀패치 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그레인 사이즈가 무한정 작아지기만 하면 당연히 그레인 사이즈 커질까? 그럼 우리 이런 질문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그레인 사이즈가 나노 사이즈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레인 사이즈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레인 사이즈를 줄이면 처음에 점점 강도는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이쪽 앞쪽에서 이 강도가 계속 증가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홀패치, 그러니까 노멀 홀패치죠. 홀패치 릴레이션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레인 사이즈가 더 작아져서 나노 스케일로, 수십 나노 스케일로 더 작아지게 되면 오히려 강도가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 사이즈에서는 실제로 강도가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인버스 홀패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노 사이즈에서는 강도가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홀패치 이 영역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dislocation mediated plasticity. 그러니까 디슬로케이션이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디슬로케이션이 이런 소성 변형, 그다음 연신, 그다음 강도 증가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이론에 대해서도 재료 강도학 시간에 간단하게 배웠고 이번에 금속 가공학 시간에 가공학 수업에서도 이 전이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더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디슬로케이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슬로케이션들의 역할로 인해서 강도도 증가하고 연신도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Classical Deformation Mechanism.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나노 사이즈로 가게 되면은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이 Grain Boundary Meditated Deformation이 되는 겁니다. Grain Boundary.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레인 사이즈가 만약에 작아지다가 이렇게 너무 많이 작아지게 되면요. 원래 컸을 때는 엄청 작게 그리고 있죠. 제가 위에다가. 그럼 이렇게 엄청 작아지게 되면 그럼 제가 큰 걸 그려볼게요. 만약 원래는 컸을 때는 그레인 사이즈가 그래도 한 뭐 이 정도씩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레인들이. 근데 이게 너무 작아지면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 분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 그레인 바운더리 자체의 이 비율이 여기에서 그레인 사이즈가 굉장히 컸을 때는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선이기 때문에 그 부피 분율이라는 것이 무시할 만한 정도죠. 왜냐하면 이 그레인 자체는 면이고 그레인 바운더리는 선이기 때문에 그 뭐 사이즈 자체는 무시할 만한 그런 정도가 되겠지만 근데 이 그레인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져 가지고 한 요 정도 오게 되면은 그레인 바운더리의 분율 자체가 그레인 사이즈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레인 바운더리가 차지하는 역할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이동을 할 때 이 그레인 내부에서 이동을 하다가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이동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전에 홀패치 릴레이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만약 그레인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아지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레인 내부를 다니는 것이 거의 힘들어지겠죠. 왜냐면 그레인 사이즈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디슬로케이션이나 이런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다니려고 하냐면은 그레인 바운더리를 따라서 그냥 다니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grain rotation 또는 grain boundary migration 이동한다는 grain boundary sliding, grain boundary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디슬로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grain boundary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면은 grain boundary 자체의 분율이 훨씬 더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강도가 더 떨어지겠죠. 나노 스케일에서. 나노 스케일의 그 grain 사이즈를 가지게 되면 오히려 강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한 수 마이크로, 뭐 수백 나노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한 10나노, 20나노 정도 되는 이런 스케일까지 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레인 사이즈 강도가 더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영역 우리가 크로스오버 리자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만나는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dislocation meditated plasticity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rain boundary meditated 방법도 될 것이고, 두 가지 방법들이 다 공존하는 영역이 바로 저 crossover regime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된다라는 이야기죠. 저 때가 아마 가장 강도가 높은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grain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것은 유효합니다. 근데 그레인 사이즈를 무한히 작게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강도를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단계까지 가는 것만도 쉽지 않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거의 수 마이크로 수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정도 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 소성 가공, 뭐 압파라던가 아니면은 뭐 압연, 그 다음에 뭐 압축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드로잉, 뭐, 그다음 단조,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소성 가공 공정들이 다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레인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시는 게 먼저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그레인 바운더리까지 이렇게 가다가 이 중간에는 꺾이던가 못 가던가 하면서 디슬로케이션들이 이 그레인 바운더리 앞에서 파일업 되기 때문에 강도가 증가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면 되겠고 그게 바로 홀 패치 릴레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뭐 그레인 사이즈를 측정하는 뭐 올드한 방법들 중에 하나죠. 뭐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체크 무늬로 해가지고 요렇게 끄어줍니다. 이렇게 끄어줘가지고 이걸 똑같은 간격으로 끄어주면 돼요. 똑같은 간격으로 이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어줘가지고 정사각형으로 그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어줘서 이 만나는 점들을 예를 들어 만나는 점들 이렇게 다 일일이 세워주게 되면 그걸로 계산하면은 그레인 사이즈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볼 거는 이 그레인 바운더리 마이그레이션인데 이거는 둘 중에 어떤 그레인이 더 커지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둥글둥글한 그레인은 나중에 소멸되고 이렇게 안쪽으로 커버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레인은 나중에 더 커지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커버처를 봤을 때 여기서 안쪽이 훨씬 어떻습니까? 안쪽이 밀도가 높죠. 여기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죠. 면적이 넓으니까 로우하다. 그래서 하이에서 로우니까 하이에서 로우 쪽으로 원자들이 마이그레이션 이주하죠. 이동하기 때문에 바운더리 자체는 밑으로 떨어지겠죠. 밑으로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그레인들은 나중에 확산하면 작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그레인 바운더리에 대한 부분 잠깐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노 스케일, 나노 입자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20나노미터보다 작은 크기에서는 입계 슬라이딩과 같은 변형기구가 주요 역할을 하게 되어서 홀 패치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이유는 여기도 다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입계에 의해서 차지되는 재료의 최적 분율 자체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바운더리 또는 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부피 분율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나노 사이즈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1100개 알루미늄, 1100이라고 하면은 이 90% 정도의 순수한 알루미늄이 되겠죠. 99%인가요? 어차피 99%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수한 알루미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사이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 그레인 사이즈가 2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10 마이크로미터짜리가 제일 낮죠, 강도가. 그레인 사이즈 작아지니까 2 마이크로 되니까 더 높아지고, 1.2 되니까 더 높아지고, 0.68 돼 더 높아지고, 0.4, 0.27.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수십 나노 정도 가면은, 이게 강도가 감소하겠지만, 0.1나노, 0.2나노, 이거는 그래도 수백 나노 스케일이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 가면 무조건 강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그레인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까지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 정도까지 가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됩니다. IF 스틸은 이제 interstitial free steel, 내부에 interstitial이 별로 없으니까 순수한, 이게 1100개도 순수한 애고, 그 다음에 이 IF 스틸도 순수한, 거의 내부에 어떤 석출물이 별로 없는 그러한 소재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레인 사이즈 13 마이크로미터일 때 제일 강도가 낮다가 2 마이크로, 1.6, 0.8, 0.46, 0.21로 갈수록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강도가 높아지는데 나중에 나노 스케일, 수십 나노까지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계 슬라이딩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볼 거는 분산 강화죠. 분산 강화랑 석출 강화랑 좀 비슷한 건데, 자, 분산 강화에서는 이 추가적으로 이제 강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상들을 잘 분산시킨다라는 거죠. 분산상들을 조절해서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탄소강에서는 주로 Fe3C, 세멘타이트, 그 다음에 또는 질소가 들어간 질화물, 그 다음에 금속간 화합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분산 강화로 잘 활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로한식을 보게 되면요. 자, 오로한 relating the yield stress of the dispersed alloy to the interparticle spacing.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로한식이고, 이게 여기에서 interparticle spacing. 서로 간에 그런 간격, 거리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interparticle spacing.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항복 강도, 이 타우 제로, 그 다음에 이 합금의 항복 강도, 그 다음 기지의 항복 강도 타우 S, 그 다음 전이의 성장력 T,
그다음 분산 입자간 간격, 이 람다가 중요한 거죠. 이 람다. 그래서 간격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요. 이걸 다시 쓰게 되면은 타우 제로는 타우 s에다가 이 R 그 크기죠. 그 분산 상들의 크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지름인 거 R 크기 반지름. 그다음 거리는 이제 이 람다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 사이의 간격은 람다 마이너스 2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텀들이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겁니다. 여기랑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제 이 항복 강도는 입자 간격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입자 간격이 넓을수록 항복 강도는 낮겠죠. 그래서 입자가 촘촘하게 조밀하게 있을수록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입자가 이렇게 촘촘하고 조밀하게 있을수록 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막 걸리겠죠. 걸려 이렇게 걸리고 하기 때문에 못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걸리기 때문에 입자 간격이 촘촘한 것들이 훨씬 좋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R 값이 큰 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R 값이 크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 처리를 통해서 조대지면 합금의 강도는 감소한다. 그래서 간격은 촘촘할수록 좋고 저 분산상들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 식에서 보면은 이 사이즈가 커지는 게 어차피 합금의 강도를 증가하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이 분산 강화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요거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분산 강화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페라이트의 평균 이동거리. 그래서 mean uninterrupted free ferrite path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페라이트 평균 이동거리다. 그러면은 MFFP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강도랑 어떤 관련이 있냐? 그러면은 이 페라이트의 평균 이동거리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러니까 평균 이동거리니까 뭐 거리를 우리가 뭐 L 랭스니까 L이라고 할까요? 그럼 요거랑 뭐랑 비례한다라는 거죠? 이 스트레스랑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 스트레스 값은 낮아지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짧을수록 이 스트레스 값은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여기서 애들이 이동하는 이 거리 자체가 금방금방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여러 개의 이제 석출향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금방 옆에가 걸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쭉 가다가 뭐 한두 개 만나고 그러면 별로 강화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까는 람다라는 컨셉으로 여기 사이의 거리로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걸 똑같은 컨셉으로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 바로 이 평균 이동 거리라는 컨셉으로도 똑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뭐 늘어난 길이 따라서 뭐 당연히 이제 많이 늘어날수록 더 가공경화 됐기 때문에 강도 높겠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의 한계 마지막이죠. 자, 강도의 한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복합 재료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휘스커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게 약간 얇은 그 막대기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것들,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엄청 얇은 바늘 같은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얇은? 이런 걸 휘스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얇은. 이 작은. 그럼 이런 걸 해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이거를 강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강도를 측정해보게 되면은 이 전체 사이즈, 이 사이즈 자체가 이 소재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작은 걸 시험할수록 자,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장 시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인장 시편 크기가 뭐 대략적으로 한 뭐 100mm 이렇게 되거든요. 100mm에다가 뭐 두께 뭐 봉상을 할 수도 있고 뭐 판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게이지 영역이 그래도 뭐 한 최소한 뭐 2.5 그러니까 뭐 25mm 뭐 이런 정도 되고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엄청 작게 만들어서 만약에 나는 거의 수십 마이크로, 난 16 마이크로, 12 마이크로 이렇게 만들면은 엄청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점점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강도가 똑같은 시편이라도 강도가 증가합니다. 그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2008년에 마이클 유칙이라는 사람이 사이언스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maller is stronger.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이언스의 언제냐면 2008년에. 그래서 smaller is stronger.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강해진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을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마이크로 필러 워크 이런 것들로 밝혀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2008년에 사이언스 논문에 나온 smaller is stronger이고 그 내용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이크로미터로 한 이 크기를 한 3마이크로, 2마이크로 정도 이렇게 하니까 2마이크로 정도 되는 보통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마이크로 필라를 만들고 필라 기둥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니까 마이크로 필라를 만듭니다. 필라는 기둥이라는 의미, 원기둥이라는 거죠. 마이크로 필라를 만들어가지고 나노 인덴터로 얘를 눌러요. 이렇게 압축을 시키니까 강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크기가 작으니까요. 크기가 작으면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작으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여기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거의 없죠. 그레인 바운더리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그레인 바운더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체가 아예 이제 싱글 크리스탈이 돼서 저기에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슬립 시스템만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슬립 시스템이 발동할 때만 여기서 이제 이 강도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는 것 나오지, 그거 많이 알고 다른 상황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 필라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응력 범위에서 비선형 탄성 거동 보게 되면은 일라스틱 스트레인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 기가파스칼 이렇게 보고 하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 강도를 증가시키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리니어하게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당연히 이 소성 변형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직선적으로 가다가도 이렇게 눕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당연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작으면 작을수록 강도가 높아진다. smaller is stronger. 이거 마이크로 필러 워크로 밝혔다는 거, 그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강도의 한계고, 어쨌든 오늘 배운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홀 패치입니다. 홀 패치. 제일 중요한 게 홀 패치 효과.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요. 홀 패치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공식 꼭 외우세요. 그레인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강도는 증가한다. 왜 그렇죠? 바로 그레인 바운더리의 디슬로케이션이 파일업 되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내용에 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수업을 중간에 잠깐 집중 못 하셨더라도 지금 이 내용 알았다면은 사실은 오늘 수업을 다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챕터 2가 이제 오늘 끝났죠. 그래서 챕터 2의 내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가공 경화라던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다 열심히 공부를 하셨죠. 강화기구. 철학금의 강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공부를 했고요. 강화기구 보면은 슬립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배웠고, 그다음 가공 경화가 되는 이론 이런 거, 네킹 일어나고, 그다음에 시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다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이론적인 강도와 실제 강도 차이 있는 거, 그다음 DBTT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배웠고, 클로즈 팩트 플레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다음에 옥타헤드랄 사이트에 들어가고 고용 강화들 어떻게 되는지, 항복점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그래서 침입 병원자들 역할을 뭐고, 다이나믹 스트레인 에이징이 어떤 거고, 그다음에 또 이 전이 밀도가 증가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의미라는 거, 또 이제 고용체 강화에서 흉 로데리 룰로 여러 가지 크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레인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강도는 증가하는데 너무 나노 사이즈로 가면은 그렇진 않더라 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뭐 분산 강화를 통해서 또 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 새로운 거 배우겠죠. 새로운 거 철, 탄소, 평형 상태도 이제 완전 핵심이 되는 내용, 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